수사를 하지 마라. 이건 정말 중대범죄고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지시 자체가 위협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다시 재판정에 섰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일입니다. 자, 쟁점은 대선을 개입했느냐,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 법원은요, 결국 국정원이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를 해왔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그렇죠.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은 무려 4년 2개월이나 끌은 건데 그렇죠. 그 판결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1심에서는 즉 국정원법 위반 부분,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했지만은 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했었고요. 2심에 가서는 두 가지가 모두 유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는 유죄라고 판단한 부분 중에 일부 부분이 증거 채택이 잘못됐다. 한번 다시 봐라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이 열렸던 거고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드디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항소를 하자는 마지막이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서 과거보다도 더 징역형이 더 세지게 나온 거죠. 과거에는 징역 3년형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징역 4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발목을 잡은 건요, 추가로 쏟아진 증거들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 검찰이 추가로 증거한 제출, 녹취록이 아주 주요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녹취록의 이야기들이 담겼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하는 X는 한 대씩 먹여버려라. 언론을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의 일이다. 서울시장 선거 진 것은 1억 피부숍 때문이다. 나경원 전 후보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국가의 이 안보, 정보를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 과연 해야 할 말인지 조금 의아한 그런 말입니다. 일단 이 국정원과 이 아주 인연이 깊은 김정국 실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입니까? 정치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정치를 직접 개입을 했죠. 그런데 국정원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개입했다고 아예 인정을 그냥 옛날에 한 적이 있었죠.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영삼 정부 이전에 뭐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는 정치 파트가 다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네. 없고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벌어진 사건은 무슨 뭐 불법 감청이라든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가 원세훈 원장이 또 와가지고 네. 이제는 이제 댓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정치 개입을 뭐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댓글 달고 이런 거 가지고 정치 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저건 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끄럽고 네. 저런 그 원장 그거를 잘못 모셔가지고 현재 국정원이 그 국내 파트가 현재 그 전부 다 그 활동을 못하고 하는 상황까지 현재 오게 된 바로 원인 제공한 사람이 바로 원세훈 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이 말들, 과연 이 말들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인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했던 말의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꿔주시죠. 세종시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하는 X는 한 대씩 먹여버려라. 나라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이거는 어떤 배경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 나왔던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론이 좀 분열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말, 즉 정부의 공식적인 말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 한 대씩 쥐어 먹여버려라. 사실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그렇죠. 국정원장이 말하기에 좀 남부끄러운 얘기고요. 그다음 국정원 각 지부에서 보호지킴이라고 해서 네.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세력을 키워나가자. 이건 정말로 도저히 국가정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건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네. 특정 정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걸 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 다음 말도 한번 논란이 됐던 녹취록 내용입니다. 자, 기사가 나가는 걸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잘못 쓴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려 공작을 하든지 전 직원이 인터넷 자체를 청소하고 종북 좌파 세력들을 끌어내야 한다. 자, 이 앞부분. 여기 기자들이 지금 3명이 앉아 있는데요. 저까지 4명입니다. 먼저 이거 누가 얘기를 해 주시죠. 저게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이냐면요. 네. 이제 기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러면 이제 뭐 기업에서도 과거에 그랬지만은 네. 국정원에서도 그 기사는 좀 어떻게 좀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아니면 네. 뭐 제목을 좀 어떻게 바꿔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좀 기사를 빼 주십시오. 가서 빌듯이 사정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가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데 있으면 없애버리든지 언론사 자체를 없애버려. 예, 그런 식으로 한 거니까 네. 저거는 완전 독재 정권에서도 감히 상상하기 사실 쉽지 않았던 일을 어떻게 이명박 정권 아래서 네. 국정원장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지. 김정은 실장님이 이건 좀 얘기를 이해가 해주셔야 될 것 않습니다. 같습니다. 국정원장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양반은 아직 어디 19세기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그 황당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말해 동아일보를 담당하는 그 아이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쫓아와가지고 현재 기사 내용 자체가 국가 이익에 반한다. 네. 요거는 조금 좀 순화시켜 주든가 네. 기사 좀 빼달라. 통사장과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 국가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빼주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또 그대로 싫기도 하고 하는데 뭐 완전히 뭐 언론사를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저 양반이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또 다른 논란이 됐던 이야기도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995년 선거에도 민자당 후보로 원에서 나간 사람은 별로 없다.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개입을 직접 했다라는 것을 뭐 다 자인을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 당선은 다른 게 아니라 1억 피부숍 때문이다. 요거는 누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박원순 그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때 네. 그 1억 원 나경원 의원의 그렇죠. 나경원 후보의 1억 원 피부설 문제가 좀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선거에는 그 나경원 의원이 그 표를 많이 잃는데 좀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게 회의석상 발언 같은데 저 회의에서 저런 발언을 할 때는 저게 바깥으로 녹취가 돼서 유출될 것이라고는 아마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네. 7월에 저게 이제 검찰에서 이제 제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결국 국정원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저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지극히 불리한 녹취록이 이제 검찰로 가고 재판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되고 뭐 이런 이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간에 원세훈 원장은 저건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정보기관 병적 증상의 위험성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의 사기가 곤두박질 쳐서 약 10명의 국정원 요원이 자살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글쎄요. 실제로 국정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정국 시장님? 아마 현직에서 자살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없었죠. 네. 그런데 만약에 화병으로 강제로 파면당하거나 쫓겨나서 화병으로 죽은 사람까지 치면은 10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네. 당시에 저 양반이 한 행위 자체는 국정원에 대한 행위 자체는 김정은이가 북한을 장악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했던 행위와 거의 비슷한 행위를 했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당시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평판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볼까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원세훈 괜찮지 않아? 라고 말을 했을 때 박영준 이 총괄조정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격도 괴팍하고 밥도 혼자 먹고 그런 사람인데 뭐가 괜찮습니까? 내부적으로도 평판이 좀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밥을 혼자 먹는다 그래서 별명이 원따로라고 이렇게. 근데 밥을 혼자 먹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뭐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좀 그 대면 대인 관계가 관계라든지 그렇게 이런 원활하지 것들이 좀, 않았다. 예,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 행정만 쭉 해와가지고 물론 중간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지만 네. 국정원장을 맡기기에는 좀 경력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그 포항중학교 후배로서 이 대통령의 그 아주 강한 신뢰를 받고 있었고 네. 그것이 오히려 국정원이 정권에 드디어 천병이 되는 이런 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군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2011년에 홍준표 지금 현 대표가 당시에도 그 한나라당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장이었죠. 홍 대표, 여당 대표가 원세훈 원장을 평가하기를 네. 동사무소 계장급 국정원장이다. 그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국정원 운영이나 인사에 있어서 네. 전혀 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그 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장급 인사, 계장급 행정을 하는 딱 그런 수준의 사람이다. 그게 정보의 전문성이나 민감성, 위험성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네. 사람, 동사무소 계장하면 딱 적당한 사람이 원장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를.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중책을 맡기기에는 그릇과 능력이 좀 달린다. 이 표현을 한 거지 절대 동사무소 계장직을 무시한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제가 아까 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자기가 능력도 안 되고 업무도 잘 모르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독재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인사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자면은 2급직입니다. 2급직이면은 7급부터 올라와서 한 25년, 30년 근무한 사람이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수십 명을 갑자기 7급 밑에 네. 그러니까 7급보다 더 낮은 자리에다가 보직을 해서 책상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 내가 이제 계급 정년이 3개월 남았는데 네. 내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3개월만 좀 봐달라. 네. 통사정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그 직원 그 책상을 화장실 앞에 갖다 놓고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쫓아내는데 그 원시현 씨가 수많은 그 30년을 근무하는 사람들을 바로 퇴직을 3개월 앞둔 사람도 네. 바로 그 자기 막 신입 직원들 바로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바로 서기관 밑에 그 지위를 받게 만들었으면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랬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쫓아낸 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아주 양반이고 알겠습니다. 뭐 그만큼 2계급 강등시켜 자기 비난을 했다 해서 네. 2계급 강등시키지 않나.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강원도 사람을 전라도 보내고 네. 전라도 사람을 경상도 보내고 경상도 사람을 인천 보내가지고 조직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었어요. 그만큼 내부적으로 이 무리를 일으킨 그래서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예를 몇 가지를 경험상 김정봉 실장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하종대 논설위원님, 김정봉 전 NSC 정부실장님 두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5번째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6.15 꼽은 내용인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